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뷰란 무엇인지, 이게 어떤 건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는 프레임과 워크의 합성어로서 틀을 갖고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뷰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서 웹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 프레임, 즉 어떠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웹 개발을 정말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뷰가 어떤 프레임, 즉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길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맛보기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 편하게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익힐 때 빠르게 한 사이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맘 편하게, 뷰가 이런 거구나. 일반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할 때랑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뷰를 빠르게 훑어보기 위해서는 설치 먼저 해야겠죠. 설치 방법으로는 CDN, npm, CLI, 비트 다양한 설치 방법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뷰의 특징만 살펴볼 거기 때문에 CDN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리소스를 가져오는 거를 CDN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CDN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뷰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헤드 태그 안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버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습을 위해서 버튼 하나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타입은 버튼으로 해주시고요. 이 안에다가는 카운터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를 이용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숫자를 1씩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선언해 주시고요. 뷰를 가져온 다음에 create app 이 메서드를 통해서 뷰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옵션을 이용해서 뷰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편하게 보세요. 데이터로 카운터라는 이렇게 속성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이렇게 생성되면 뷰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마운트 메서드를 통해서 렌더링할 컨테이너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자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디가 앱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라는 데이터를 렌더링, 즉 출력할 곳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템플릿 문법, 이렇게 중괄호 두 개로 감싼 것을 템플릿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템플릿 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렌더링,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만 했을 뿐인데 렌더링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벤트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카운터를 1씩 증가를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카운트만 1씩 증가시켰을 뿐인데 이 렌더링된 값도 자동으로 1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속성만 증가를 시켰을 뿐인데 자동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편한 것 같긴 편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랑 조금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러한 기능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 파일을 하나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고요. 이 안에다가 비슷하게 마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버튼으로 하고요. 그리고 카운터. 일반 자바스크립트는 선언적 렌더링 이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스팬 태그 안에다가 카운터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선언해 주시고요. 카운터에다가 똑같이 10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팬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잠시만요. 바로 라이브 서버로 킬게요. 이렇게 100을 넣기 위해서는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를 해서 가져와야겠죠. 자동으로 렌더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돔객체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합니다. 네. 뷰에서는 어떻게 선언만 했는데 바로 렌더링이 됐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돔객체를 가져와서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일씩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리먼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게요. 여기에서 카운터를 일씩 이렇게 증가를 해볼게요. 당연히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죠. 여기에서 다시 이 카운터를 스팬 돔 안에다가 넣어줘야 해요. 얘를 함수로 빼볼까요? 그럼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스팬 태그 안에다가 직접 업데이트 해줘야지 돔이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와 뷰,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큰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언적 렌더링입니다. 뷰는 이러한 템플릿 구문, 템플릿 문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선언적으로 렌더링, 즉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만 하고 이러한 문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반응성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이 상태라는 것은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으로 추적하고 변경이 발생하면 돔을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상태를 변경을 하면 얘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예제처럼 뷰를 사용하면 일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뷰를 배우기 전에 뷰의 핵심 기능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템플릿 문법 말고도 바인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바인딩은 돔의 속성에 이러한 데이터를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을 하나 다시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DN으로 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역할을 할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뷰 인스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create 앱이라고 하면 되죠. 이번 시간은 편하게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앱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이렇게 마운트를 하면 됩니다. 뷰의 상태 값으로 메시지라는 이러한 속성을 하나 선언을 할게요. 값을 입력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put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일단은 라이브 서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태그에는 placeholder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어떤 값을 입력할지 설명해주는 그러한 속성이에요. 값을 입력하면은 이 값이 지워지겠죠? 만약에 이러한 상태값, 즉 데이터를 이 플레이스홀더 안에 넣고 싶다면 vbind라는 특수 속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vbind를 하고 이렇게 값을, 데이터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연결, 이러한 연결을 바인딩이라고 해요. 즉 바인딩 냅니다.
네, 이렇게 바인딩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값이 변경되면 여기 있는 바인딩 된 값도 자동으로 변경돼요.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대부 툴즈에서 여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값을 변경하게 되면 네,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가 같이 연결이 돼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프리픽스 앞에 v 하이픈 이렇게 붙은 것을 디렉티브라고 해요.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핸들링 하는 방법인데요. v on 디렉티브로 이벤트를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실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돔객트에서 on하고 이벤트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이벤트 핸들링을 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는 v on하고 이벤트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어요. 메서드를 하나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라는 메서드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alert을 간단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호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alert이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메시지 값을 리버스, 거꾸로 해주는 그러한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버스 메시지. this로 해서 이 안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에 스플릿으로 쪼갠 후에 리버스 한 다음에 다시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값을 메시지 안에 넣어줘야겠죠? 네, 이렇게 값이 거꾸로 반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변경이 됐으니까 바인딩 되어 있는 이 속성에 있는 플레이스 홀더도 같이 변경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양방향 바인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태그를 하나 더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 bind 하고 value에 유저 네임이라는 상태값을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저 네임이 value에 바인딩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바인딩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저 네임은 이렇게 바인딩이 됐기 때문에 유저 네임이라는 상태값이 수정되면 이 바인딩 된 속성도 함께 수정이 돼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짐 코딩이 변경이 되면 네, 이렇게 밸류 값도 변경이 된 게 보이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함께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을 하면은 밸류도 함께 변경이 되지만 반대로 밸류가 변경이 되면 이 상태값은 변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vbind는 이렇게 방향으로 단방향으로 바인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밸류가 변경이 됐을 때 이 상태값도 변경을 하고 싶다면 양방향으로 바인딩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럴 때 쓰는 게 v모델입니다. 그러면 돔의 속성이 변경됐을 때 이 상태값도 함께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번엔 위에서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v-if라는 특수 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태값도 붙여넣기를 할게요. 조건문은 v-if라는 디렉티브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비저블이라는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이 보이나요? 라는 p 태그가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비저블이라는 데이터에 true를 할당을 하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p 태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뷰에서는 v-if라는 특수 속성을 통해서 조건문을 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반복문을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즈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할게요. 사과, 포도, 딸기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L 태그에 li 태그로 이렇게 제가 뿌려주고 싶어요. 순회를 하면서. 그럴 때 v4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배열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구문으로 이 아이템을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v4 디렉티브로 인해 이렇게 li 태그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뷰의 핵심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뷰는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예요. 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